네, 안녕하십니까. 악마의 청음 헤드만 카우디오 한우키입니다. 자, 오늘은 BMW 하이파이 라우드 또는 하만 카돈 그리고 바워센 윌킨스 거의 튜닝 방법은 비슷합니다. 자, 카우디오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어렵습니다. 이 홈 오디오나 아니면 콘서트 홀 또는 공연장 또는 이어폰이나 헤드폰과는 완전히 다른 카우디오 사운드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중복 투자 없이 여러분들이 예산한 안에서 소리를 만들고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카우디오 사운드가 어떤 건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복 투자를 하고 또는 카우디오 튜닝을 하고 어렵게 모아서 튜닝한 비용을 날리게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실 멘붕에 빠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카우디오 사운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카우디오 사운드는 홈 오디오, 그러니까 홈 오디오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선명도나 이퀄라이저, 라우드 특성만 기본적으로 유지를 해도 그냥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스피커에 적당한 이퀄라이저만 있으면은 홈 오디오를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어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어폰은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것이 스테레오가 자동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L과 R이 동일한 사운드, 귀에다 바로 동일한 시간에 도달하기 때문에 센터 사운드 음상과 스테레오가 저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카우디오는 정말로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우디오 튜닝에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우디오 튜닝이 어떤 건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꾸며보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운드를 듣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명도입니다. 이 선명도를 결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피커입니다. 좋은 스피커를 쓸수록 원음을 재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델리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음의 충실도라는 말을 쓰는데 이 피델리티를 가장 잘 재현해내는 것 자체가 스피커입니다. 우리가 비싼 스피커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피델리티가 좋은 스피커를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선명도를 만들어주는 게 스피커라면은 여기에 이제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냐? 카우 오디오는 이 위치마다 스피커가 각각 다른 방향, 다른 위치, 그 다음에 도달하는 것까지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파와 그 다음에 반사파, 즉 간접파까지, 그 다음에 중복되는 영역의 스피커들이 여러 군데서 동시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퀄라이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퀄라이저를 얘기하면 흔히 라우드 특성을 얘기합니다. 라우드 특성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스테레오 음장감입니다. 카 오디오를 예전에는 카 스테레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 그 시절에는 이어폰도 없었고 헤드폰도 없던 시절에 자동차 내에서 드디어 완벽한 스테레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었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70년대부터 이렇게 스테레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카 스테레오. 자, 이 카 스테레오가 왜 중요하냐? 초창기는 그저 언밸런스한 스테레오일지라도 L과 R에서 이렇게 구분되는 사운드가 나오는 것으로만도 충분히 만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어폰, 헤드폰,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스테레오 효과를 제대로 느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온 것이 드디어 자동차에서도 완벽한 스테레오를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스테레오를 이제 중시하게 되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운전자가 여기에 있지만 이 가운데서 듣는 것처럼 L과 R이 같은 위치에 센터에서 들어서 스테레오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운드, 실제로는 여기에 앉아 있지만 여기에 앉아 있는 것처럼 만들겠다라는, 그렇게 들려야만 한다라는 게 스테레오 음장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명료도가 있습니다. 이 명료도는
왜 중요하냐? 이 선명도하고는 다릅니다. 사운드 하나하나가 명료하게 들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카 오디오는 내 귀, 내가 쳐다보고 있는 정면에서 나를 향해서 스피커가 향하지 않고 차량 구조에 맞춰서 전부 다 각각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전자가 여기 있지만 운전자는 여기 있는데 이 스피커들 하나하나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피커들의 방향과 그 다음에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중첩되어서 오는 소리와 직접 오는 소리 여러 개가 겹쳐서 들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명료도가 왜 중요한가? 모든 스피커들이 동일한 시간에 내 귀에 도달하게 만들어야 소리는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똑같은 소리도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리듯이 한 사람이 얘기하면 똑바로 들리는데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은 당연히 명료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명료도입니다. 이 명료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품이 필요하고 조율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카오디오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입니다. 자, 아까 스테레오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지만 이 가운데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 센터 L과 R의 한 가운데에서 보컬이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컬이 한 가운데서 들려야 무대감, 즉 내 정면에서 가수가 나만을 위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밸런스입니다. 이 밸런스는 다른 오디오 청취 환경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사운드입니다. 이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면 이 카오디오 튜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스피커를 교체한다고 한들 이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면은 사운드를 오래 들을 수 없습니다. 이 밸런스란 말은 상당히 포괄적인데 아주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밸런스라는 것은 라우드 특성, 아까 여기에서 이야기한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스피커마다의 레벨, 이 스피커마다의 레벨이 왜 중요한가? 기본적으로 RTA로 측정을 해보면은, 운전석에서 측정을 해보면은 측정 데이터가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한들 각각의 스피커에서 원래 소리를 내야 되는 이퀄라이저 특성이 균일하지 않으면은 사운드가 센터에서 들렸다가 여기에서 들렸다가 여기에서 들렸다가 이 사운드가 포커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렇게 소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음상이 계속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 주려면은 이 각각의 스피커가 하나하나가 제대로 된 이퀄라이저 특성을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게 다시 전체를 켰을 때 하나의 스피커에서 나는 것처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카오디오에서 중요한 게 출력입니다. 카오디오는 기본적으로 시끄러운 환경에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들으려면은 출력이 높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 주변 소음보다도 월등한 출력으로 내 귀에 전달을 해줘야만이 이 사운드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오 오디오를 즐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홈 오디오에서 느낄 수 없는 강력한 임팩트의 출력, 이 내 귀에 이게 도달해야만이 드디어 소리가 제대로 들린다, 소리를 제대로 듣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저음입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파워풀하고 임팩트한 저음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퍼를 자꾸 튜닝을 한 다음에 고출력 우퍼를 추가로 달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유는 뭔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하냐? 바로 우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우퍼는 쿵쿵거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퀄라이저를 봤을 때 처음부터 고음이 이렇게 약간 높은 이런 라우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이 없으면 이 소리가 거칠고 센 소리로 들립니다. 부드럽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우퍼가 있으면은 이 우퍼 사운드와 어울려서 이 전체적인 사운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가의 초고가의 스피커를 장착하면서 우퍼를 장착하지 않는다면 소리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제대로 만들려면은 이 우퍼가 반드시 있어야 이 중고음부터 초고음까지의 이 밸런스 있는 사운드를 완성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어떤 부품부터 교체를 하고 또 어떤 부품을 추가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걸 잘 조합해서 조율해서 만드는 밸런스 있는 사운드를 만드는, 밸런스 있는 사운드 그 자체가 드디어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스피커만 교체하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심한 말인가요? 네, 심한 말이긴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 카오디오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오로지 이거 하나, 선명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가의 스피커를 쓴다면 가성비가 가장 떨어진다는 것이죠. 왜? 소리는 선명해지지만 나머지 이퀄라이징, 스테레오 음장과 명료도, 센터, 밸런스, 출력, 저음, 이 모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소리만 선명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퀄라이저는 다 틀어져 있는 거고. 자, 이것을 비싼 돈을 들여서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자, 가성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이 선명도를 올리기 위해서 스피커를 교체하면 이퀄라이저도 틀어지고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피커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출력이 높은 앰프가 필요합니다. 이 출력이 높은 앰프가 필요한 이유는 순정 스피커는 순정 스피커에 맞는 앰프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순정 스피커의 출력은 이 4인치 기준으로 많아야 25W입니다. 하지만 이 사제 스피커로 교체하는 순간 보통 50에서 80W 정도 됩니다. 자, 50에서 80W 정도에까지 출력을 낼 수 있는 스피커라면 이 앰프가 추가되는 앰프로 순정 앰프가 이 스피커의 성능을 제대로 만들어낼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앰프는 25W짜리고 이걸 가지고 50W나 80W의 고출력의 스피커를 구동한다는 것은 이 스피커를 제대로 구동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앰프가 필요한 것이죠. 자, 앰프가 이 교체한 스피커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드디어 가성비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스피커의 소리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교체하면 반드시 앰프가 추가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선명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피커를 바꿔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스피커와 앰프가 제대로 들어가줘야 된다. 자, 이퀄라이저를 제대로 내가 원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음색이라는 것은 낮은 음부터 그 다음에 고음까지, 여기가 이제 초고음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음대역이고 이 부분이 중음역대입니다. 중음역대입니다. 자, 이퀄라이저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퀄라이저는 말 그대로 이게 평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평탄한 음은 사람의 귀로
평탄하지 않게 들립니다. 사람의 귀는 저음은 약간 높고 나머지는 평탄하고 고음은 약간 높은 이 상태를 이렇게 평탄하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퀄라이저가 이런 라우드 특성을 가져야 이게 같은 크기로 들린다라는 것이 라우드 특성입니다. 자, 이 이퀄라이저가 이 부분이 어떤 특정 주파수 대역이 이렇게 높았다 그랬을 때 음색이 달라졌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이퀄라이징을 제대로 하려면은 DSP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레오 음장감을 제대로 만들려고 해도 역시 DSP가 필요하고, 명료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과 위상, 그 다음에 크로스 오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DSP가 필요합니다. 자,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를 제대로 만들려고 해도 DSP가 필요합니다. 밸런스를 만들려고 해도 마찬가지고, 이 출력과 이 부분은 이제 앰프 대역인 거죠. 결국에는 스피커를 교체하고 DSP를 넣어야 되고, 또 여유가 된다면은 우퍼까지 교체하거나 더 고출력으로 만들면 박스 우퍼까지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부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를 교체할 때 맨 먼저 중요한 것은 나보다 앞쪽에 있고 가능하면 위쪽, 그러니까 아래쪽이 아니고 내 귀와 가까운 위쪽에 있는 스피커를 먼저 교체해야 됩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가 바로 이 트위터와 미드레인지입니다. 이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앞 스피커, 이 앞도어 스피커를 먼저 교체해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센터 스피커가 아니고 두 번째는 DSP입니다. 두 번째로 교체해야 되는 것은 DSP를 몇 채널을 써서, DSP라고 하는 것은 DSP 플러스 앰프가 내장된 것, 즉 앰프가 같이 있는 DSP를 쓰면 비용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흔히 DSP라고 표현하지만 DSP 앰프이죠. 자,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센터 스피커입니다. 이 센터 스피커, 그러니까 내 몸보다 앞쪽에 있고 위쪽에 있는 부품들을 먼저 가격에 맞춰서 교체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DSP를 교체하는데 비용을 조금 줄이려면 모노앰프를 추가하거나, 그 다음에 출력을 더 높이고 싶으면은 박스 우퍼를 추가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모노앰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 모노앰프는 일단 빼고, 모노앰프를 빼면은 이 부품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6채널이기 때문에. 아무튼 채널 수에 맞춰서 8채널을 사용하면은 모노앰프가 필요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퍼를 장착하게 되면 모노앰프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 우퍼를 교체할 것이냐, 뒷스피커를 교체할 것이냐, 이 순서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면 뒷스피커보다는 서브우퍼를 교체하겠습니다. 이 서브우퍼는 순정형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고 트렁크에다 고출력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순정형을 일단 매치 것과 포칼 것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기본 튜닝은 앞도어 스피커와 DSP이고 플러스 센터가 추가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음, 파워풀한 저음을 원한다면 서브우퍼가 교체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으로 이제 부품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용에 따라서 부품을 고르는데, 가장 저렴하게 이 하이파이 라우드 시스템이든 하만 카돈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매치 제품이 있지만, 가장 표준으로 튜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부품입니다. 포칼의 ES100K와 매치업 8 DSP, 그 다음에 센터 스피커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이 정도 선택하시면
90% 이상의 오너들은 제대로 이 DSP를 제대로 조율할 수만 있는 카오디오 샵을 찾아간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저음을 좋아한다, 어색한 저음이 싫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서브우퍼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품을 선택하면 되는데 정말 적은 돈을 들여서 튜닝하고 싶다,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다, 나는 카오디오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순정 사운드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소리를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하십시오. 지금 여기 있는 이 부품을 선택하시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표준 부품보다 거의 100만원 정도 낮은 가격, 200만원 중반 정도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만 해도 순정과는 완전히 달라진 사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부품을 선택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튜닝입니다. 튜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운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부품들 그냥 여러분의 지갑 사정에 따라서 이 위쪽으로 가면 더 좋은 부품들이니까 사운드는 더 좋겠죠. 충실도가 높아진 스피커를 쓸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비용을 적당하게 드리겠다, 아니면 남들 하는 만큼 하겠다 하면 이 중간 정도고, 그 다음에 비용을 정말 줄여서 튜닝하고 싶다 그러면 이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품을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떻게 조율하고 어디 가서 조율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품도 중요하지만 이 부품을 조합을 해서 잘 조율을 해서 제품으로 만드는, 제대로 된 사운드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자, 아까 제가 초반에 카오 오디오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조율이 되어야 비로소 스피커와 앞스피커, 트위터, 센터 스피커, 그 다음에 우퍼, 이 모든 것이 잘 조율된 제대로 된 사운드 그 자체가 제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품을 구매할 게 아니고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 그러려면 잘 튜닝하는 집을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튜닝을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석에서 들을 때 왼쪽 스피커와 오른쪽 스피커를 RTA로 측정해보면 다르게 나옵니다. 자, 이 다르게 나온 사운드의 이퀄라이징을 또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정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위상, 순정 사운드는 시간, 위상, EQ, 이 부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조절되어 있습니다. 이 어느 정도 조절되어 있는 이것을 제대로 만들려면 원신호, 조절이 안 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튜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운전석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서 되돌아오는 것을 확인해서 튜닝을 하는데, 그게 이제 DSP의 기본입니다. 마이크를 설치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서 되돌아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튜닝을 하는데, 이 어떤 신호를 보내려고 했더니 이미 이 부분이 조율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보낸 신호가 뭔가가 변형되어서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원래 신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신호로 바꾸지 않으면 이 DSP 튜닝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한들 60%의 성능뿐이 못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신호를 제대로 복원할 수 있는 카오디오샵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마이크는 가능한 한 여러 개를 써서 밸런스 있는 조율이 되는
그런 카오디오 샵을 찾아야 여러분들이 중복 투자 없이 제대로 튜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피커는 여러분들의 여유에 맞춰서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하면 되지만 이 DSP는 시중에 많은 DSP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은 DSP를 찍을 건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 DSP가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DSP는 시중에 8채널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200입니다. 잭가 포함하면 20만원, 추가하면 220이죠. 자, 그런데 이 또 다른 브랜드의 8채널도 가격이 동일하고 또 다른 브랜드의 8채널도 가격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성능은 어떤 제품은 A 플러스고 어떤 제품은 C고 어떤 제품은 D입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팔고 있는 가격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자, 어떤 걸 써야 될 거냐?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원신호 복원이 가능한 DSP는 헬릭스 매치뿐입니다. 헬릭스와 매치 제품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카오디오의 특징 그리고 소리를 부품만 구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제품을 사야 되는데 제품을 산다는 것은 제대로 만들어진 소리를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튜닝에 실패하고 중복 투자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제품을 사지 않고 부품을 샀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으로 악마의 정음 헤드만 카오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DSP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DSP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